네, 고라니로 오인한 유해조스단원의 산탄총에 맞아 총상을 입은 70대 노인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었습니다. 네, 직접 수술을 맡았던 조항주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장님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극적으로 이제 목숨을 건지셨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환자가 오셨을 때 혈압하고 이제 의식을 보는데요. 처음에 혈압이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이라고 하면은 곧 사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데요. 예, 총알은 5개 정도가 이제 박혔었는데 예. 처음에는 머리에 2개, 그리고 얼굴에 하나, 그다음에 옆구리 하나, 복부에 하나 해서 5군데였고 관통이 된 부분은 머리랑 복부였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거는 아마 복부 때문에 복부가 보통 이렇게 관통이 되거나 복부가 다치면은 출혈을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출혈은 복부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됐습니다. 예. 네. 보통 그 1시간 내 수술방 이동하는 게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착한 지 34분 만에 수술방으로 옮겨졌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옮겨진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오면은 바로 수술실 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할 게 굉장히 많죠. 준비할 게. 뭐 예를 들자면은 중심정맥도 확보해야 되고 동맥관도 잡아야 되고 마취과 선생님한테도 알려야 되고 보호자한테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들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실이 비어 있어야지만 환자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수술실을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비워놨고 그다음에 또 마취과 교수님들이 거기에 계셨고 또 그다음에 또 많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겠지만은 환자한테는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당시에 예, 예. 이제 마취과 교수님도 저희한테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언제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딱 예, 예. 그것만 물어보셔서 저희가 예. 바로 준비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고 물론 CT실도 바로 이제 이렇게 비워놓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모든 이제 호흡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전문인이 아니라서 근데 보통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수혈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또 지혈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뭐 물론 이번 그 어르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수술 어떤 과정도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들어서요. 좀 자세하게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출혈을 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나간 만큼 보충을 해야 되고 그게 예. 이제 우리가 수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피를 멎게 하는 게 이제 지혈을 하는 거고 그거는 수술실에서 가능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머리 바로 옆에 우리 피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 손만 뻗으면은 닿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4개 정도가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가 수혈하는 데까지는 뭐 빠르면은 1분, 2분만 해도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실을 저희가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하고 머리가 있을 때 배부터 이제 출혈을 하는 원인이 되니까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다행히도 빨리 찾았어요. 그 장으로 가는 혈관이 닫혀 있어서 거기서 출혈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지혈을 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이 겹쳐져 있는데 이렇게 총알이 관통하니까 장이 여러 군데가 이제 이렇게 관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5군데 정도 저희가 이제 관통한 거를 찾아내고 잘 봉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수술방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시고 수술 과정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할 쯤에 이 어르신 심장이 멎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예상을 못했고 하늘이 좀 약간 뭐 무너지는 듯한 느낌? 굉장히 안타깝고 억울하고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저희가 그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환자가 출혈하는 원인 그거를 지혈을 했고 그다음에 장도 다 봉합한 상태에서 멎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할 건 다 했는데 이거는 혹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돌아왔어요. 환자 심장이 한 1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예. 돌아와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옆에 우리 신경외과 머리 수술하는 분이 옆에 대기하고 계셔가지고 또 그거를 바로 또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신경외과 선생님 바로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도 그 머리 수술까지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심폐소생술 15분 정도 하고 이 정도의 손상이면은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졸이게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예, 될까.
근데 이제 그래도 다음날 저희가 아침에 봤을 때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온 거 보고 야 이거는 좀 희망이 있겠다.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런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는 거가 이런 또 이런 분들을 살리는 거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라서 예. 뭐 의료진 분들도 우리 센터장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제 수고해 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환자분께서는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지셔서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걸로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이제 방송 내내 그 엑스레이 이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머리에도 이제 총알이 관통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이제 차후에 어떤 인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지금 다행히도 인지 능력은 돌아오셨고 사람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신지 그다음에 불편한 것들 다 말씀하시고요.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행이고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뭐 왼쪽 그 환자가 우내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쓰시는데 좀 불편한 거는 있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더 잘 도와드려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로 극적으로 생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생존해준 환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기 환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외상센터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보면은 그런 환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외상센터라는 게 이런 출혈로 인해서 사고로 다친 분들이 출혈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게 이런 권역 외상센터이거든요. 수술실, 중환자실 다 비워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인력들이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런 외상 환자만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뭐 정부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요. 환자가 이런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을 살림으로써 그러니까 살아가고 또 사회로 복귀를 하는 거를 저희들이 보면서 또 저희들이 이런 살아가는 이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살아가는 이런 그 이유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떻게 환자분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런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권역 외상센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또 잘 아시고 또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희가 들어서 더 오랜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 연결이 된 김에 제가 몇 가지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잠깐 이제 마지막에 언급을 주실 때 어떤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국민들의 응원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외상센터나 권역 외상센터 관련돼서 이제 그 이슈가 되거나 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권역 네, 외상센터장이시니까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물론 이거보다 훨씬 큰 사회적인 이벤트가 났을 때는 국민들이 관심도 많이 주시고 그런 때 또 이렇게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하지만은 예. 이런 외상센터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한 10년 전에 비하면은 이런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래도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저희들이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 예. 남은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큰 이벤트가 없더라도 좀 이렇게 좀 마음만으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외상센터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안 오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기는 하고 있는데 안 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이제 혹시 수술을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외상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다치셨는데 혈압이 얼마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건 외상센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 같은 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무슨 정부에서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런 문화 같은 것만 형성이 되고 외상하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런 분들을 살리고 그다음에 사회 복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응원을 이렇게 저희가 좀 힘을 얻는다 이런 것들만 그래도 알아도 저희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결국엔 그 얘기가 그 얘기일 텐데요. 경제적인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 인력 지원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보통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갈까 말까 한다면서요. 만약에 저도 처음에 이제 예, 예.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 저 혼자 근무했었고 환자들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저를 대신해서 봐줄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집에도 못 가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시스템은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환자도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 외상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방송에서도 뭐 물론 여러 번 나간 적이 있겠지만은 이런 사실 인기가 좋지는 않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후배들한테도 이거 외상하라고 그러면은 뭐 요즘 말하면은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워라벨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라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이런 외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런 좀 더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그 병원에서도 참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워라밸 말씀 주셨는데 뭐 많은 국민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고 이제 많은 이제 의사 이제 후배들께서 이제 이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했으면 저도 좋겠고요. 네. 뭐 긴 시간 저희가 잡아둘 수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기 북부 권역 외상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조항주 센터장을 전화 연결해서요. 화상 연결해서요. 저희가 말씀 들어봤습니다.